꿈에서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군대 다시 가는 꿈, 흥미롭네. 꿈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반영하지.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GPT로 정신과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분이죠. 원조집. 네, 원조집. 너무 한국적인데. 저서들이 옛날에 이제 나온 거라서 이제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 없는 PDF들이 이제 게시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독일어로 되었는데 일단 GPT에 다 넣었어요. 오. 학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답을 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한테 답변을 달라. 당신은 이제 프로이트 선생이고 우리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상담을 해달라. 지금 프로이트면 이제 뭐 갈등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꿈의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꿈 하나를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이트 선생님.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안녕하네. 나는 여기 있다네. 무슨 고민이 있는가? 어디 계신가요? 나는 당신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네.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좀 상담해준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프로이트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인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군대 다시 가는 꿈, 흥미롭네. 이 꿈은 과거 경험과 현재 감정의 반영일 수 있네. 군대 경험이 당신에게 남긴 감정이나 기억, 혹은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압박감, 책임감 같은 것을 상징할 수 있네. 현재 삶에서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을 군대라는 상황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현실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저는 사실 지금 특별히 압박감은 없는 것 같고 군대도 괜찮았어요. 이제 다 나이 들어서 군의관으로 간 거라 힘들긴 했지만 또 동료애도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는? 군의관으로서의 경험도 긍정적이었다네. 꿈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반영하지. 군대 꿈은 책임감, 의무감과 같은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네. 현재 당신의 삶에서 이런 감정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새로운 책임, 의사로서의 역할에서 오는 압박감 같은 것 말이야. 혹은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니까 책을 써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좀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책을 쓰는 일이 꿈과 연관이 있을 수 있네. 책을 쓰는 것은 큰 책임감을 동반하지. 꿈에서 군대로 다시 가는 것은 이 책임감을 상징할 수 있어.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이 바로 그것일 수도 있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의무감이 꿈에 반영된 것 같네. 현재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꿈이 표현한 것일 수 있어. 그럼 이 압박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You have reached the message. 잠깐만요. 얘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책을 쓰라고 이런 얘기들. 너무 궁금해졌어요. 몰입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너가 책을 쓰는 압박감이 상당히 있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계속 얘기하면서 나의 생각을 이끌어낼 것 같긴 하거든요. GPT 만들 때 조금 명료화시키고 본인의 감정을 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으로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취감과 어떤 긍정적인 책을 완성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걸 살리면서 너의 부정적 감정을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좀 중립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황은 하지 않아. 프로이트는 좀 더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 뭔가. 근데 이게 군대 꿈 꾸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하고 끄집어낸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다. 저희가 꿈을 꿀 때 이렇게 이끌어내잖아요. 꿈을 꾼 사람의 꿈에 대한 해석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좀 무의식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넓게 뭐 그런 압박감 이런 거가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좀 떠오르고 그런 거에 좀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패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애초에 그 패턴이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에게서 또 유래된 거니까 저희가 배운 것도. 이제 군대에 대한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그 꿈 꿨을 때 감정이 어떤지를 좀 여쭤보긴 하거든요. 그리웠다.
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혹은 깜짝 놀랐다, 뭐 두려웠다, 무서웠다, 일단 그런 감정들을 조금 먼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보통 저희는 이제 꿈을 꾸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해서 등장인물이 뭐 누구누구가 나왔고 군대에 뭐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고 이런 걸 좀 더 물으면서 이제 그 상황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이나 깨었을 때 또 감정 그리고 그 전날 또 무엇을 또 했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툭툭 좀 던지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좀 놀라운 거는 대화로 한다는 게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그 접대 글 쓴 거보다 확실히 이게 더 신기해. 뭔가 사람이 뭔가 있는 대화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처럼 명료화를 먼저 해주고 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구나라고 좀 정리를 해줘, 맞아. 정리를 해주고. 정리하니까 얘가 알아듣는 것 같고 실제 그 다음 나온 말들도 뭔가 연관된 얘기고 프로이트 저서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확실히 그런 좀 명료화, 정보를 좀 정리해주는 부분들에서는 챗GPT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더 챗GPT가 활성화되고 통합하고 이걸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트레이닝 할 때 정신 분석이나 상담과 관련된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정신과적 면담이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책 같은 거를 만약에 넣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너가 배워서 얘기한다고 쳐라면 그걸 배워서 말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쪽은 아직 이제 프로이트의 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거라면 상담의 기술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학습이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샘플이 아니니까 그쵸.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그거 배울 때 기술법만 배웠지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아름아름 배우고 선배들이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고 우리도 직접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하면서 배운 거라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상담에서 슈퍼비전이 중요한데 환자분들은 나눈 이제 대화 다이얼로그를 보면서 슈퍼비전 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만약 그 대화를 적은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하고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상담에 좀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저서들이 저희도 정신과 의사가 봐야 될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고 그거를 이제 다 소화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참고하고 싶을 때 그런 걸 넣어서 이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정신과적으로 GPT를 만들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